풀어줍니다. 열심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원서를 좀 읽었으면 영어가 정말 탄탄하게 읽을 텐데 그게 제가 요즘 되게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영어가 3등급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특강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읽었으면 원서 특강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 트랜스레이션 있잖아요. 네. 독해가 일단 빨라지고 내용 파악이 빨라지고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메인 센텐스 다 살릴 수 있게 되고 문제를 빨리빨리 아이가 독해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초등 때부터는 원서 특강을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레벨 선정되는 친구들도 원서를 많이 읽은 친구들이 확실히 잘 나와요. 레벨이 잘 나오고 모의고사 잘 나오고 원서는 빨리빨리 시작하는 우리 최다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들으셨는데 또 학생들 상담했는데 어떤 부분 좀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도움되셨는지. 선곡이고요. 이제 있을 때마다 그랬던 이유는 이제 팀장님 전에 그다음부터 저는 수능이랑 초등부터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도대체 어떤 학습법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지. 왜냐면 저는 처음 개원할 때부터 초중부터 고등까지 다 하고 개원을 하다가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수능이 그 원서에서 나온다는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학원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막 해주실 분 얘기를 다 의견을 나눌 분이 생기니까 계속 좋아서 이제 계속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초중부는 어차피 원서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단어부터 조금 정리를 보통은 이제 학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냥 섞어서 한글 영어 친다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거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 단어를 다 영문 풀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시험은 저희가 스펠링이랑 뜻을 같이 해요. 근데 양을 조금 줄여요. 예를 들면 초등부 같은 경우에 어드벤처 같으면 한 10개 정도를 스펠링 쓰는 거, 단어 쓰는 거.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단어 테스트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음성으로 해요. 음성을 틀어주고 그 애들이 스펠링을 쓰고 그다음 단어를 그리고 이제 듣기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 센텐스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저희가 뭐 티켓 같은 걸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친구들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학습 효과가 뭐냐면 영어 풀이로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동의어 반의어를 이게 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라이팅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적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그렇게 안 할 때는 단어 다 알려줘가지고 이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라이팅이랑 스피킹 문장 분석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쳐봤어요.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한 80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듣기는 걱정 없어요.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등부는 그렇게 하는데 또 내신이 있으니까 저희도 내신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안 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하고 싶다. 저희는 그냥 한 달을 다 내신 하는 걸로. 근데 대신에 이제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은 사실 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에 어머니도 말씀드렸어요. 내신 기간에 진도 나가는 거는 상위반은 2주만 하겠다. 나머지 2주는 저희 서술형이랑 그래머에 몰빵을 해서 그걸 좀 하겠다. 이렇게 그 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신 기간 2주 동안 상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서술형이 있죠. 그걸 저희가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거를 그때 막 주의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저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고1이 됐거든요. 얘네가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쳤는데, 두 명 빼고 다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도 이제 고등학교 사실 많이 예민하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예민한데,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아직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영어 보니까 잘 해온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중간 기말 치면서 이제 그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하니까 선생님 왜 잘하고 다니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나오네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학생인데. 그리고 어머님들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다음에 막 12시에 저한테 막 연락 오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모든 거를 포기를 하고 사실 세팅을 해서 또 이게 때에 맞게 팀장님도 만나고 해서 좀 조언을 얻고 해서 이게 통하는구나 해서 지금 저희 고3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제가 이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제가 팀장님 일찍 만났었고 그 학생이랑 같이 했으면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정말 잘 챙겨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거는 생기부는 결국 학교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선생님까지 생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성적은 전교 1등이거든요. 그리고 고3인데 영어도 이번에 좀 맞았어요. 6월 모의고사고 그리고 기말 중간 전부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많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울대 지금도 쓰고 싶은데 학교에서 갑자기 약간 태클을 걸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생기부 때문에. 근데 생기부는 결국 학교에서 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생기부 마무리하는 기간이거든요. 하고 사실 제가 요번 2주 동안 팀장님한테 계속 귀찮게 해드려가지고 막 물어보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생기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거를 써서 받아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냥 일기를 써오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일기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교실에나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한 문장씩 교정을 해서 제가 봐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챗GPT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걔도 웬만한 거는 제가 요구 조건 얘기를 하면 다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이것보다는 낮게 주고 붙여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너무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디테일하게 붙여준다든지. 근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기부는 절대로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되지 그냥 선생님이 전달받아서 이걸 적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학생이 왜 그 과제를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론이 내렸는지 그거를 다 알 수 있어야지 교정을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와 진짜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힘드시겠다 이거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챗 GPT 봤어요.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애들 얘기하면 다 알게 된 게 그냥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써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된 거 괜찮으니까 그냥 적어오면 선생님이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러프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학원에서 건드려 줄 수 있으면 좋아서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했던 건데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어학원인데 생기부를 봐주네? 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지금 초등 어머님들이 되게 분위기가 많으세요. 역으로. 왜냐면 이제 네, 초등부터 고등까지 저희가 쭉 계속 해왔고 저희가 꼭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네요. 꼭 와야 된다고. 아, 네. 안 오려고 네. 쉬라고. 그래서 이제 고객이 그렇게 이제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반신반의하시다가 사실은 저 되게 속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학원을 열었는데 외대라는 거 보기 싫는 분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쪽 분위기는 어땠냐면 고등학교는 어학원 다니는 거 아니다. 고등학교는 어학원 다니는 거 아니다. 좀 많으시고요. 응. 그래서 그렇게 끝나길래 이거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약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저는 그 원서 읽기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도움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적용해서 하는 데는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국정장님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좀 하나 써서 얻었던 건 이게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해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아이들한테 우리 학원의 전통이야. 외대어학원? 그러면 외대 다음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조금 인식을 시켜주면 애들도 조금씩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팀장님 강의를 계속 보면서 들었는데 인사이트도 너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설명회 하면서도 제가 식사 대접을 늘 하거든요. 네.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이것도 제가 식사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평소에 역사 수업 관심도 있고 영어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하신다고 그 제가 조카가 이번에 네. 3명이 이번에 대학교 입시에 네. 그래서 남동생이 삼수 아니 우리 언니 네. 애가 삼수 네. 재수가 있었고 네. 재수생 있고 또 남동생 애가 또 고3 이번에 또 네. 그 네. 3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기분 벌써 다 네, 나왔거든요. 끝났- 네. 그래서 이제 원서 관련해서 어디 수시로 써야 될지 정말 아, 그거 때문에 또 동생이 또 만나자고. 아, 네. 그래서 벌써 기록 떴네요. 네, 벌써. 저는 많이 기록. 제가 또 전화해서 저는 또 상담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네네네. 이제 일단 가고 싶은 학교가 미대 영어 교과과를 가고 싶어요. 딸은. 고3이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거기 가려고 해라고 하니까 자기 꿈이 우리 학원에 제가 고모죠. 고모 학원에 이제 고등부 팀장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꿈이 딱 정해졌어요. 오고 싶다고. 근데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해서 정해야 될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또 출자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네.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기 그 팀장님하고 좀 상담 네, 한번 하고 한번 연락 주세요, 나중에. 네, 외대 여기도 가고 싶어 하고 저 영어 교육 가면 외대도 당연히 선택지에 있을 것 같고. 아, 외대. 네. 팀장님 오시고 나서 네.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아, 진짜요? 아, 네네. 네. 홈브랜치 원장님 네네. 네. 네. 식당을 먼저 하게 되면 네. 팀장님이 뭐 같은 거를 도와주시는지 이렇게 기획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걸 한다고 하면 방식은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북동탄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 주말에? 네. 주말에 어쨌든 네, 이번에 북동탄에서 제가 한 겁니다. 선생님들 못하세요. 선생님들 그 원하는 데는 한 번도 안 네, 해요. 왜냐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월화수목금 일을 하시잖아요. 정규 수업을 하시고 이거는 추가로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거의 한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제가 다 읽는 건 아니지만 발췌해서 읽는다고 해도 대충 읽고 이해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는 책이 이거 칭의로요.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서로 있는 거고 이 위에 칭의가 한 5개 더 있어요. AP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교재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교재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교재는 그걸로만 네, 교재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만 보고는 맥락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묵직해가지고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이미 합병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미 이티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강사가요. 이거 관련 외교사 책을 따로 읽어가지고 이 시간 순서를 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사님들이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보는 책은 이 칭의로 5권에서 10권이 돼요. 세계 관계사, 국제 외교사. 그러니까 미국사는 다 외교사거든요, 완전히. 세계 관계사, 그다음에 국제 외교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AP, US 히스토리, 그다음에 미국사, 뭐 영국사, 뭐 이런 책을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냥 교수님이라고 됐다고 빙의하고 이거를 제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면 저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가서 실행도 이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사를 만든 거는 첫 번째는 컨텐츠를 좀 안정화시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서라고 했을 때 원서라고 하면 책이 계속 또 바뀌게 되면 이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도 굉장히 심해지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뭘로 해야 할지도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딱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외대 어학원에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워드진 책 가지고 미국사를 배워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학습 2학기 때 이거를 가르쳐서 애들이 만약 반응이 좋죠. 그러면은 이제 구미 형국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정규 교육화로 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양으로 봤을 때는 1년 내내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 교과서랑 다 매칭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 거고, 이 분량은 제가 오늘 4단원, 9단원, 16, 18, 21 이렇게 4, 9, 15, 16, 18, 21 이렇게 분량을 정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학원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3시간 기준으로 한 단원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애들도 어느 정도 읽어오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해도 할 수 있고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제 하이어 프리퀀시 같은 거 제대로 가르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영어가 쉽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하이어 프리퀀시 단어 중요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애들이 꼭 알아야 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withdraw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인출하다 정도 애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철수하다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명사형 withdrawal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이어 프리퀀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여지가 무궁무진하게 이제 원서는 이제 보물 창고처럼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이제 아이들 수준을 보고 애가 정말 잘한다 싶으면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withdraw 해가지고 withdraw에 혼자 사색하다 뜻까지 있다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수능 수준이거든요. 고3 수능 수준이 withdraw에 사색하다 뜻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게 인출하다는 중2 수준이죠. 인출하다는. 그 사색하다 뜻까지 아는 게 고3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애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뭐 미국서도 살다 하고 영어 자체에 좀 자신도 있고 잘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알려주는 거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은 철수하다, 인출하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한다. 그게 고1 수준일 거다. 네. 근데 그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되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국동탄 원장님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장님 얼마, 뭐 저 얼마, 회사 얼마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게 뭐 단독으로 하는 이게 지분 관계가 다 있긴 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만약 실제로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근데 저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걸 다 읽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하는 그 파트를 우리 네네. 팀장님들 뽑으세요. 그래서 숙제 아닌 집에서 읽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그날 할 분량만 수업하시는데 근데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은 벌써 책을 사서 다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적인 그 분량 다 읽으셔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업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영문이라는 학생이 완전 이쪽으로 꽂힌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역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다가 이제 팀장님이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또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저거 준비하시려면 그냥 저 선배님께서 준비는 절대 못해요. 원장님은 몇 회 정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한 거고 그래서 3시간씩. 저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2주 동안 3시간 12시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읽어오고 또 읽어오고를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만들어 오세요. 이게 또 그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타이핑 치셔갖고 다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아까 인감함비 동사 같은 것도 저 책에 있는 동사를 또 다 준비해 오세요. 동사. 그리고 문장 비열 같은 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 비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어 하나 바꿔서 아이들이 풀어라 이런 것도 주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고등학교 내신대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서시범위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거를 준비하려면 정말 충분히 두세 달 전에 책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딱 수업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저는 딱 들어갔는데 아이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미리 주문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좀 따라가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생각에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3시간씩 내보내서 12시간 동안 뭔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팀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아이들 시작이라는 거죠. 저 같은 때도 이렇게 달라 배웠는데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책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일단 해보시면 일단 다 이해가 되시고 좋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절대 안 해서 그냥 참석만 하시면 되세요. 참석만 하시고 다 준비하시니까 그몇 문장을 읽어주셨잖아요. 어떤, 네, 네, 거기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네.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그쵸. 부장님께서는 더 많은 네, 네. 시간을 그쵸. 보내야 되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다 설명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조금 한다는 거죠? 일단 제가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 외교, 뭐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 배경적인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저는 논리는 간단한데 이 교과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제가 완벽히 미국사 관련된 부분을 일단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영어 문장을 최대한 매칭을 시키고 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읽다 보면 이제 연표가 다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이 연표를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AP US 히스토리 책을 봐야 돼요. 아니면 제가 참고하는 건요, 저는 임용 역사책도 봐요. 제가 좀 네. 필드에서 어떤 아이가 진짜 아까 네. 막 타고드는 아이 그런 애 있죠. 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그럼- 여기 이 분야에서는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파고들어 막 그럼 이제 적당히 이제 끊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예, 그렇죠. 오늘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 이제 제가 그 수준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은 교과서랑,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임용 역사책 있잖아요. 그 어딘가 그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 어딘가 중간 부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까 여기 로널드 레이건 나왔잖아요. 레이건 노믹스. 레이건 노믹스란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죠. 근데 레이건 노믹스가 추구했던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코노믹스는 고등 교육과정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 고급 단어예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든지 이런 단어 굉장히 고급 단어죠. 이거는 AP 책에 나와요. 근데 그 정도까지 생기부에 집어 넣어주면 신의 한 수가 돼요. 그래서 그 지점 어딘가는 이거는 직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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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서류 기반. 네, 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낙수효과 적혀 있잖아요. 낙수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게 용인외대 보고 면접도 그렇고, 특목고 자기소개서 면접, 특목고 자사고 면접, 대학교 면접이 다
그 면접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서류 기반이랑 제시문 기반이 있는데 제시문 기반은 서울대 연고대가 제시문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서류 기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럼 서류 기반은 뭐 가지고 물어보세요? 생기부에 낙수효과 적혀 있잖아요. 그럼 너 그거 실제로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낙수효과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단어가 적혀 있고 그걸 드러내야지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고 교과서 수준의 내용만 적혀 있으면 얘를 물어볼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건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생기부를 직접 최소 5년 이상 써봐야지만 되는 직관의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생기부하면서 들었던 네. 생각이 그런 거를 애들만 한 개씩 넣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질문 방지용인 거예요. 이거를 넣어서 얘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면접을 보러 갔으면 이걸 조금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당연하죠. 거니까. 네.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게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니까 좀 자기소개서 생기부에 일부러 그런 내용 자체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것 자체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를 유도를 하는 거죠. 네. 면접에 있어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고급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생기부에 그런 전문 용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문 용어를 넣었을 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대답을 못하면 탈락이죠, 바로. 낙수효과 적었어요. 근데 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낙수효과 딱 적었는데 아 그게 레이건노믹스에서 나온 거, 레이건노믹스의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코노믹스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으로서요. 그거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다라는 그거를 한마디로 분수에 비유해서 표현한 낙수 효과인데 그게 이미 실패했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입증이 됐다는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하면 어떨까요?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특목고 자사고에서도 이런 애를 원하는 거고요. 대학교에서는 이거 끝판왕인 거죠. 네, 이건 팀장님이 작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자체를 수령해서 온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좀 변형되는 부분 자체가 어떤 자기소개서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한번 봐보시면은 아까 이제 개념이 나오면은 유사 개념, 대립 개념, 어떻게 보면 거의 관련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으로 종으로 해서 깊이 있게 테스트라고 넓게 이분 확장을 해서 가면은 학생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만큼 착하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뭐 당장 두 장짜리 인품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이건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사용했던 자기 평가서예요. 아이들한테 이걸 받는 거죠. 이걸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말 그대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생기부는 선생님 혼자 절대 쓸 수 없어요.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고 애들이 써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오해인데 그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이 아이로 빙의를 해야 하거든요. 이 아이를 빙의를 해서 이제 써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인 건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런 거리를 가져와야지 빙의가 되는 건데 이런 거리 제공은 이제 사교육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거리를 다 일일이 제공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요. 애들별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교육은 또 가능하죠. 뭐 원장님처럼 미국사는 이런 거를 보면 좋아. 이거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알 수 있는 애는 없단 말이죠. 이게 좋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애들이.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생기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원서 한 것만 분야 상관없이 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부정수 다 우리 다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번도 필요 없고 그냥 딱한 번에서 몇 번. 그러니까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질이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미국사로 저는 콘텐츠를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래야지 이게 다양한 곳에 다 퍼져나가서 제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사로 저는 이제 초점을 잡아서 어학원이니까 또 어학원답게 우리가 영어는 또 문화와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돼서 미국사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애들한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과학, 사회, 뭐 다른 것도 다 이거를 터득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하나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요. 이게 사교육에서 이걸 많이 조장하는데 뭐냐면 이공계 만약에 그러니까 이공계 쪽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음 이공계 쪽 가고 싶은 학생의 생기부는 이공계 전공한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에서 이거가 가장 많이 조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의대 보내는 애도 생기부 다 쓰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 하는 애도 미술하는 체육하는 애, 뭐 영어하는 애, 사회하는 애 생기부 다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생기부 원리를 가지고 얘가 좋은 재료를 가져오면은 그걸 몽타주 만들듯이 조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과학 전문가가 돼하고 사회 전문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선생님은 요리를 하는 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를 레시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사교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서를 가지고 말해서 원장님처럼 사회과학 교과서가 있다면 과학 뒤에 책 보면서 어떤 내용 보는지 애들한테 말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팁을 줄 수 있는 거죠. 교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 써주려고 해요. 그거 물어보는 애한테. 그러니까 그런 행동 수칙을 사교육에서 계속 알려주라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네.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섯 우리 팀장님 학교 와서 진짜 담임 선생님이랑 보고 예쁨을 보이려고 근데 그 얘기 엄청 강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학교 와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이번에 생기부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자꾸 저희 담임 선생님 어떤 과학 선생님들이 저한테 자꾸 뭐 과제를 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피곤한 거예요. 아니, 피곤한데 그게 좋은 거죠. 네,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주입을 시켜주시면 정말 이게 학원에도 좋고 애들이 또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관점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거,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초중고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학부모들이 여기 학원을 다니게 할지 초등 엄마들, 중등 엄마, 고등 엄마들 어떤 식으로 그 영린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딱 찔러가지고 딱딱딱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기서 저는 완전 갈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 영어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 다음에 신라시대 얘기하면 애들이 아무도 제 말 안 듣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야 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야 지금 9등급제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를 막 유창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를 어느 정도 그냥 영어 어느 정도 입시 어느 정도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오툴 플레이어를 전 추구하는 사람인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면 영어만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리턴이들도 있잖아요. 얘네들도 수능 1등급을 못 맞잖아요. 아카데믹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애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어 못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비문학 못 푸는 거랑. 근데 그 관점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말 좀 하면은 되는데 뭐하러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버님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집안에서 갈등이 아빠들이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학원을 40만 원씩이나 투자하냐고 돈 아깝게 이런 경우가 제 주변 친구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돈 쓰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돈을 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는 돈을 쓸 게 없어요. 인강 듣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입은 다 공교육의 힘을 받아서 잘 갈 수 있거든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원장님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사교육에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사교육에 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고입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자기소개서. 왜냐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자기소개서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첨삭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그렇게까지 안 써줄 것 같아요. 몇몇 용인에 대보고 보내는 학교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여지가 이제 사교육에 많이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대입 전문가는 공교육에 있어요. 사교육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고입 전문가는 공교육에서는 안 건드려요.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대입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교육 쪽에서 고입을 많이 건드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초등어학원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초등 공교육에서 어학원 애들 관심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죠. 초등에서 영어 공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죠? 대부분 게임 위주로 그냥 적당히 애들 말 안 나오는 정도로만 가르쳐요. 실력 관심 없어요. 그래서 초등 어학원은 사교육 여지가 엄청 크죠. 근데 고등 영어는 내신은 선생님 수업 일단 무시하고 학원 말만 또 들으면 또 안 될 거예요. 학원에서 내신 대비 시켜준다고 해도. 선생님이 다 알려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강조를 다, 서술형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거를 다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해주는 출제자의 말을 다 무시하고 학원 말만 또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영향력이 초등에서 제일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어머님들한테 접근을 하는 것과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그 적기 교육이라는 분야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뭐 잘 되는 학원이라든가 행보라든가 그런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초, 중고가 연계되는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안에를 철저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생각이 다르죠. 아, 우리는 초등 전문, 중등 전문, 고등 전문으로만 하는 게 훨씬 더 이 시장에서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는 부분이니까 더 나았지 않냐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적기 교육에 따라서 그 나이대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해법하고 솔루션하고 로드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외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초등 고학년에 대해서 좀 그 강점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우연히 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여러 공경 학원들 자체가 약간 이렇게 재밌는 의사소통 중에 하다 보니까 문법이라든가 좀 체계적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소유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한입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고학년, 그다음에 중도 올라갈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중등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또 중3 올라갈 때, 고등 올라갈 때 이때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막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터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학생들 하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항상 저희는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할 때 하고 학부모할 때 하고 원장님이 항상 공유를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업무라고 그다음에 했던 결과라고. 근데 대부분 어떤 5.0 만점에서 4.78 이상 그 항상 돼요. 그 이번에 시티 갔을 때 똑같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했던 경우도 원장님이 공유했었는데 뭐 형원장님 봤을 때 형원장님도 학생 대상을 했는데 좀 놀라셨죠. 근데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수업한다고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 설문지 이제 하고 설문지를 적었는데 생각보다 걔네가 딱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곧 올라가는 고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많이 안 하는데 이게 글로 적어내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설명을 정말 잘했고 또 그 뒤로 이제 애들이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뭐 얘기하시냐면 잠이 잘 자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약간 규칙적으로 좀 지내려고도 하고 이제 그런 태도가 조금 변
해오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서 이러면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저희 또 외대고 캠프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이들한테 여러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또래가 있다. 약간 선배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본사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또 선생님들 자체가 바로 그냥 그게 잔소리에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또 본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설문조 상상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오히려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게 저희가 설문자 5가지 정도 만족도 때문에 생각할 때 이 강사는 전문성이 있고 신뢰감이 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거의 만점 자체가 나오는데 학부모 봤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학부모 봤을 때도 우리 이제 그 팀장님이 갖고 있는 이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연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블로그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챗GPT 그 시대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되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챗GPT하고 뭐 어떤 관계였는데 지금 챗GPT라든가 AI라든가 뭐 모니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잼나이라든가 이제 나오는 부분 자체가 학부모들이 검색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동탄 영어학원 중에서 그 점수로 매겨서 그 부계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고 학부모들 어떤 부분인지 알려줘. 그러면은 다 알려줘. 저도 해봤어요. 저도 진짜 그래서 저도 습관을 해봐. 외장원 랭킹 중에서 우리 그 부분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SNS라든가 활동을 잘하고 온라인 활동을 하다가 쭉 리스트를 다 해줘.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는 것 제가 우리 수업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런 것도 수업 때 수업 처음에 마무리하는 것들은 한 20몇 개 정도를 다뭐 외대하고 내대인지 약간 다 올렸어요. 이제 올린 거 제가 저도 AI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블락생이라든 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제가 이 소스 자체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블로그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90년대 학번 이하면 2000년대 학번하고 학부모들이 단순하게 네이버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서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SNS 관리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인풋을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원서 특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맞춤형 학습, 이제 초중고의 맞춤형 학습을 이야기를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라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어떻게 알려줬으면 좋겠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얼마만큼 유사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이제 요즘 이제 UX라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아까 이게 말은 제가 왜 자꾸 현보원장님들 이제 말씀하냐면은 현보원장님이 실선 느끼고 그러니까 좀 더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을 때 학생들이 변화하는 부분들이고 그 자체가 어떤 수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게 카톡을 해가지고 원장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니까 하는 부분들이 좋더라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저희 팀장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공교육과 사교육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에 이야기했는데 약간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을 잘 활용을 하고 존중을 하고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그게 저희가 외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가장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이제 계속 교육이든 아니면 또 수강 관련된 뭐 지원이든 하는 거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해보신 분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다른 분들이라든지. 네. 근데 네. 오늘 저도 처음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는 왼서 리빙 수업을 팀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게 좀 새롭고 네. 또 아니면 또 이제 동시에 긍정적으로 좀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진짜 깊이가 다르게
네. 그런 되게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팀장님이 이제 좀 전반적인 이제 한번 뭐 모시거나 설명회를 해서 엄마들이든 이런 수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네. 이런 특강이 기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북동탄에서 그거 하기 전에 설명회 2번 하고 했습니다. 들어요. 그렇게 돼야지 네. 엄마한테 이거를 제가 막 네. 다 원서 수업을 열려고요 이렇게 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랑 그때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네, 네, 빌드업 과정으로 설명회를 2번이나 했어요. 2번 5월 저 기억나요. 5월 15일, 5월 19일에 설명회를 2번 하고 이제 그때 신청서를 받았죠. 어머님들도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저기 원서 리딩 실제로 그 인쇄하는 시간이 뭐 시기를 팀장님이 정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원해서 그냥 우리 이때 하고 싶어요 하면 그러니까 서로 조율해서 하는 거죠, 일정을. 네. 딴 데랑 겹치지만 네, 겹치지 않게 해서 조율해서 이제 하는 거죠. 내신 기간 피해서 중간고사 뭐, 그러니까 그거는 학원마다 일정이 다 다르니까 뭐, 방학 때도 가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저의 일정이 있고, 뭐 학원의 일정이 있잖아요. 내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북동탄에서 한 곳에서 했던 거고, 이거를 저는 이제 외대어학원의 외대다움으로 저는 미국사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대치동에서는 일반화되게 미국사를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로 이미 영어 소재를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치동에 있는 프리미엄 수업을 이제 외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학원에서도, 아, 거기 가면 우리 이 책으로 미국사 배운다는, 일단 저는 그걸 심어주는 게, 당분간 교재는 저거 안 해도 그쵸. 예, 예. 왜냐면 지금 일단 이걸 해본 분원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왜냐면 북동탄에서는 다른 원서를 그때는 했던 거고, 예, 그때는 이제 폭염살인이란 책을 했던 거는 모의고사 출처가 되는 책 중에서 이제 원서랑 번역본 있는 것 중에 이제 적절한 거 하나 뽑았던 건데, 마침 요즘 폭염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S24에 그 책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미국사로 콘텐츠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대치동에 있는 모델을 외대 어학원에 전파를 시키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워드진 이 책은 누구보다도 고급 교재면서도 중1, 1, 한번 사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기차역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원장님도 사셨어요. 오늘 오시면서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다른 분들 얘기 안 해보신 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원장님 저는 사실 여기 전남동이 근처라 했고 원장님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서 수업하고는 사실은 익스텐션 리딩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9월달에 오사카에서 있는 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다른 분야로 좀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게 힘들었고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저희 학원이 좀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동대문이 서울에서는 네.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과연 좀 적응을 할수 저희가 외대로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그 사립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저는 타겟이 이제 중등 친구들이 먼저 하고 네. 그 친구들이 좀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기는 해요. 이런 수업들이. 그 저희 수업에 그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른 데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애들 수준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원서 이 교육이라고 해서 좀 단순 원서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먼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 이준현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게 저한테 모든 게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략법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분쇄 공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100% 제가 동감을 하고 참 오늘 나는 유익한 걸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저희들도 상당히 제가 오해 선생님도 모시고 오기 참 잘했어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생각할 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세요, 다? 네, 대단하시네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오셨네요. 네, 네, 네. 저희는 한 번도 안 오시던데. 저는 그냥 카톡으로 하실래요? 했더니 다들 신청하시고 제가 그냥 커트를 했어요. 다 오신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5명 가는데 괜찮겠냐 말씀드렸죠. 저희가 원장님이 잘해주시라고 맛있는 거. 네. 그래서 오셨거든요. 끝나고 또 맛있는 거 사드려요. 네, 네. 역대 최다 참가예요. 네. 네. 모르고 왔어요. 다 가족 아니죠? 닮았나요? 여기 두 분도 아까 엄청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동남 예. 네, 남자분이랑 선생님이세요? 네. 저희 다섯 답심이고 우리 동남이라니 아, 원장님. 여기 우리 다니시는 네. 여기 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동남 원장님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 이제 만나고 저희도 이제 외대를 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제가 아이들 맡아서 한 지가 7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 이제 고등부가 되고 고등부를 넘어서 이제 20살 넘어서 저희 이제 학원에 와서 알바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네. 이렇게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수능을 잡고서 항상 가고 있는 학원이거든요. 저희는 항상 수능을 잡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어머님들이 오시는 이야기를 해요. 6학년에 고2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6학년에 고2로 시작을 해야 하고 중학교 1학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을 할수 있으면 1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초반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면 제일 많이 달려야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후반에서 5학년 말입니다. 네. 그 2년 동안에 단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마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탈자가 되고 네. 왜냐면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말씀 이제 우리는 항상 듣는 종이 대부분이 저는 청주인데 네. 청주에서도 듣는 사실 아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성에 많이 네. 뛰고 있는 네. 중이고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한 반에 이제 한 학년에 12반 정도, 13반 정도 이렇게 있는 중 이제 중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청주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고 저희는 학구열이 높다가 많은 그런 수준이기 아, 높다가 때문에 많았다고요? 높다가 많아서 아,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를 다른 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전혀 하지 않고 네.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하고 과학에 집중을 해서 이제 충북학교가 네. 가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오송에 있는 청원고등학교가 네. 거의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나름. 네. 청원고를 가든지 아니면 교원대 네.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일반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서도 사실은 그 이제 뭐 저희가 이번에 제일 잘 간 친구는 기스트였었고 이제 그거가 제일 잘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연구대까지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고인물화 되어 있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연수 수업을 하고 하려면 저희는 좀 약간 빌드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오해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꾸 1등급을 맞아야만 되는 거냐 이 생각만 하시는데 사실은 입시 맥락으로 봤을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의미가 엄청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주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주 상황이 대부분 일반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전략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내신 좀 따고 수능 최저 해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전략일 건데 청주도 애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도. 네, 서울로 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다라고 했을 때 3등급, 2등급, 1등급에 따라서 이게 범주화가 딱 나눠져 버리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청주에서 좀 못하는 아이들하고 칠게요. 한 4, 5등급 수준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3등급 영어 3등급 수준이 되면 경기권에 이름 들어본 가천대나 경기대 같은 학교를 좀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최저가 2합 6이거든요. 보통 2합 6 내지 7이에요. 그러면 내신 2점 후반에서 뭐 3점 초반 정도 되면은 아마 네, 충분히 써서 해볼 만한 수준이 네, 해볼 만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급에 따른 게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나름의 자기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이 관점을 학원에서 이제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1등급만 얘기만 하면 애들이 다 떠나겠죠. 그래서 저도 설명회를 할 때 층위를 다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CG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얹죠. 경북대를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확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권 얘기를 하고 경기권 얘기를 해주고 경북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경북대가 최저가 이제 경기권이랑 되게 유사해요. 2합 6 내지 7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이제 3등급 정도를 맞는 애면은 경북대랑 가천 경기대 정도를 내신을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9등급 기준 말하는 거예요. 맞는다고 했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들을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이게 층위를 나눠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아니면은 오해를 해요. 아, 괴리감이 너무 커요. 우리는 어차피 1등급 못 맞는데 이 어학원 다닐 필요 없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못하는 애일지 할지라도 이거 내용이 교육과정이랑 내용이 일치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영어도 읽어보시면 쉬운 듯 프리퀀시 단어는 조금 깊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영어 수준일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수준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으로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하는 애면은 많이 배우는 거고요. 이거를 잘하는 애면 이거를 많이 하는 거고 못하는 애면은 한두 단어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통탄에서도 애들이 8명이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 수준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1등부터 8등까지가 입체적으로 다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요구에 맞게 이제 설정해주는 그 학원에서의 상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너는 지금 한 고등 모의고사 4등급 수준이지만 한 3등급 정도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천대 경기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이 돼. 내신 이 정도 따가지고 그러면 애들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등급만 얘기하면 1등급 안에 서울 못 가 하면은 애들이 나 영어 포기할게요 이제 이래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별로 다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청주는 비평주나 일반고가 제가 알아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학교가 청원고, 교원대, 부설고가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종합전형으로 애들이 대학을 좀 간다든지 이럴 것 같고 나머지 일반고는 전부 내신이랑 최저밖에 답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저는 내신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네. 내신을 봐주니까 나눠 있어요. 네. 내신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여기 하나를 얻는다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때 기초 체력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책을 읽어 놓으면 아까 제가 센텐스 컴플리션으로 이렇게 하나 보여준 문장이 있잖아요. 뭐 to administration build the federal system with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고입 서술형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 원서를 읽다 보면 내신 대비할 때 훨씬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런 완충 장치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입시 맥락을 잡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준과 상관없이 다 이 책으로 공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양을 조절하는 거죠. 못하는 애들은 조금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vor 단어를 좀
덜 깊게 가르치는 거고, 잘하는 애는 깊게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거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지침을 다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과정 대강화라고 해요. 대강 내려줘요. 교육부에서. 대강 내려주면은 학교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해서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오늘 안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 이제 학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전략은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네. 내신 챙겨주는 거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내신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바로 전날이면 다른 과목에 피해가 안 가면 저희는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이 되시면 한 명당 5시간씩 처음부터 모의고사, 교과서, 부교재 이거를 학교별로 저희가 다 해줬었는데 근데도 결국은 최저를 맞춰서 모의고사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하고 애들한테 계속 주의를 주세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 모의고사, 그다음 내신에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모의고사가 이게 전부 다 출처가 논문이고 원서다라는 걸 저희 교재 자체에다가 제가 아예 이거 책 그림이랑 옆에 제목이랑 출판일이랑 저자 있죠. 그거를 그 지문 바로 위에다가 다 이거를 박아놨어요. 자료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너네가 저런 원서를 깊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릴 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냥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에서 내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맞아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 고등 가서 내신은 하지 말고 원서만 읽어라 이게 아니라 고등 가서 그 어마무시한 내신의 양을 견뎌내려면 영어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 같은 사람 걸리면 애들 학원에서 내신 대비한 애들 다 틀리게 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그 관점으로 문제를 내세요. 서답형 문제를. 물론 학원에서 또 거기에 맞게 엄청 대비를 해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고민해가지고 학원에서 대비한 걸 틀어가지고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근데 전부 다 기본기 가지고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등급 맞는 애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하소연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이 안 된다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신 대비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목숨처럼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내신 대비를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이제 그 아이들을 끌고 와서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하면 훨씬 편하게 내신 대비를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2년 해가지고 6시에 가신다고 했죠. 아까 시간 되시는데. 네, 아까 기차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원장님도 기차 시간. 네. 네, 일단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놔두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치울게요. 네. 궁금하시겠어요, 선생님. 선물용 주고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이제 가장 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 부분도 제가 좀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골자 자체는 그냥 또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학부모들의 그 니즈는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A등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중학교 때 나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오늘 중앙 심리 원장님 같은 것도 알아보셨지만 저희 같은 것도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별도로 신청을 하고 기본적으로 진도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교육 자체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따라갈 수가 없다.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고등 내신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원장님 있고 형도 있고 하지만은 계속 어떻게 보면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그렇게 예를 들면 시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학부모님 했다가 또 학생들도 들어오는데 그 생기부 뭐 지금 대입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고 또 원장님이 그런 이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가 또 유튜브라든가 보고 또 이제 블로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팀장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시고 제가 또 지원하는 것 같은 블로그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역에서 그 가장 어떤 산업 뭐 북동탄 같은 북동탄 영화 예를 들면 검색하면은 저희께 이제 가장 먼저 상단에 본사 블로그 또 이제 북동탄 블로그 해가지고 먼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 저희가 외대학 같은 경우 세 개하고 또 이제 HS 하나하고 또 하나를 이제 블로그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보시면 블로그를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 블로그에서 본인 블로그 하나는 묶음으로 옛날에 나눠졌는데 지금 묶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블로그에 하나에 하나밖에는 뜨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 자체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자체는, 근데 지금 네이버 그런 AI 검색이라든지 해서 옛날에는 뭐 몇 번 가고 뭐 하얀색으로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통하지 않아요. 검색 네이버 검색 아이디가 하고 잘못하면은 전국이 블로그. 충격에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걸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묘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리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아 거기 그 NCS 동남 그 버스 그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내신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문법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안 정해주고 고등학교 수준까지 어디까지는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래.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학생이 성적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외대에서 이렇게 해주고 라고 하는 어제 그게 이제 학부모들한테 입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그 학원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그건 거나, 물론 그건 우연히 돌 막 자살 드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학부모 상담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또 설명회 할 때라든가 그거 자체를 정리해서 학부모한테 좀 이렇게 계속 중기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필요한 부분. 이게 이제 본원에서 브랜치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본사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우리 부동산장님께서 오랫동안 계시지만 그 신조 원장님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는 어떤 본사 우리 그 교육팀이라든가 교육자 같은 그런 부분 앞에서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홍보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봐 주세요. 그 원서 특강이 좀 마련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희 전화를 통해서 좀 거거든요. 그때 오시면 됐어요. 저희하고는 네. 오셔서 지난번에 그 오송 원장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데 좀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한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괜찮다고 무조건 오시라고 그래서 원장님들도 오셔서 한번 아이들 수업하는 거 또 저희 아이들도 전혀 개의치 않은 선생님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수업 아이들 하는 거 한 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가서 빠르실 것 같아요. 12월 거의 그 중간고사 끝나고 한 10월 정도. 네, 그래서 정확한 날짜 저희 정해지면 이따가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네, 팀장님 네, 네. 저희도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 들었잖아요. 네. 상담하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인데 네.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아이도 들을게요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양을 저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초등 6학년 중1 수준이긴 해요. 그럼 이제 그 레벨이랑 네. 높은 레벨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같이는 못 듣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겠죠. 네. 반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수준을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무학년으로 해서 이제 애들 수준 그러니까 학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애들 수준으로 해서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간 한다고 했을 때는 4단원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좀 잘하는 애 기준이고 이제 못하는 애라고 치면 4단원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한 9단원 정도 하겠죠. 중요한 거는 얘가 맛을 보고 이거를 나머지도 읽어보려고 끝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육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가지고 얘한테 극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교육적인 효과는 이거 끝난 다음에 애가 이거를 읽어보고 싶어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거는 내가 꼭 읽어봐야겠다. 이거 돈 주고 산 거니까 나름 또 중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뭐 2시부터 다시 뭐 이렇게 돼야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뭐 저야 뭐 열심히 이제 또 미국 사회에서 이제 네. 저희 매번 하고 36만 원 받아요. 네. 하루에 3시간 되면 한 타임당 3만 원 되면 36만 원. 네, 뭐 학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3시간을 하니까요. 네, 한 번에 3시간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수업은 오늘 하는 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혹시 잠깐 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혹시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특강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는 한 잠깐 하고 오늘 네, 마무리 네. 어떻게 하실까요? 예, 아니 뭐 또 이제 약속 있고 네, 가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설문 좀 네, 네, 네. 네.